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여자친구는 비장애인입니다. 연애를 10년 했어요. 여자친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시각장애인이잖아. 그런데 나랑 사귀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어?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왜 나랑 사귄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현학입니다. 가수를 수식하는 단어 되게 많죠. 뭐 무명 가수도 있고 반면 인기 가수도 있고 꽃미남 가수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무명 가수 네 맞습니다. 저 무명 가수고요. 인기 가수는 네 넘어갈게요. 꽃미남 가수 네 인정합니다. 네 어 저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창 가수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왕중왕전 출신이거든요. 제가 모창했던 가수는 김종서 씨였는데 뭐 대략적인 느낌을 이제 들려드려 보자면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요 정도로 김종서 씨 모창을 했었어요. 네. 모창 능력자는 한 가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장범준 씨도 가능한데요. 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요 정도로 장범준 씨 모창을 들려드려 봤습니다. 네. 아마 장범준 씨 편에 출연했다면 예선 탈락했겠죠. 네. 그런데 아마 제가 가수로서 소개될 때 저를 더 많이 수식했던 단어는 시각장애인 가수 이현학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공연 이야기를 할 때, 제 노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되게 재밌게 보이세요. 최근에 발매한 기억하고 싶어서라는 제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공연 때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근데 악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귀로 듣고 노래를 외워서 공연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그래요? 그러고서 제가 그럼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쭉 이어나가면은 근데 스마트폰은 어떻게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음성으로 다 피드백해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음악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또 이런 식으로 제 공연이 주로 그렇게 좀 흘러가는 편이에요.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00여 분 이상 모인 공연장에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마치고 진행자분이 근데 시각장애인 분이시죠?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시각장애인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면서 여러분들 1000명 이상이 혀차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혀차는 소리가 1000개 이상이 모이니까 흡사 그 새떼의 울음소리와도 같고 없던 새 공포증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제 공연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좀 많았는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내 노래나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각장애를 바라보는 걸까? 왜 내 노래에 관심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에게 던지는 시각장애와 관련된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가수 윤미래 씨의 무대를 봤어요.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를 하셨는데 윤미래 씨가 혼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겪었던 아픔, 사람들의 편견,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힘, 그리고 음악에 대한 애정을 담담하게 노래하는데 되게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혼혈이라는 정체성이 분명 아픔일 텐데 이것마저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그걸 듣고 있는 나는 더 큰 감동과 위로를 느끼는구나. 그러면 누군가는 내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고 내 음악을 들으면 또 다른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탁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가수 이현학 말고 이야기꾼 이현학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시각장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장애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언젠가는 시각장애인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음악은 진짜 내 음악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라는 생각, 그런 당찬 각오를 가지고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유하자면 커피가 너무 좋고 커피를 잘 내려서 카페를 차렸는데 손님들이 와 여기 인테리어 끝내주네요. 이거 인테리어 어디서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인테리어는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카페를 접고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게 된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약간 오버 같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장애에 관해서 자문하고 장애 감수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운영 중이거든요. 저와 같이 음악하는 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스티비 원더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스티비 원더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고 좀 무거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워낙 좀 긍정적인 타입이어서 열심히 제 음악을 직접 만들고 영상도 편집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쯤 되면 그 순수한 호기심이 올라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영상 편집?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 당연합니다. 네. 스마트폰이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읽어주듯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역시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고요. 그리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확대 축소 기능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음악이나 영상 작업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괜찮게 잘 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어요. 집안일도 좋아하고 요리도 곧잘 하는데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 시금치, 된장국,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고 당장 식당을 차려도 중박 이상은 자신이 있는 메뉴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요리한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잘못하다가 불나면 어떻게 하나요? 또는 그거 불인데 뜨거운데 다루다가 화상 입으면 어떡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다재다능하고 정말 생긴 것도 괜찮은 친구인데 눈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열심히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저의 훌륭한 인품이나 잘생긴 외모, 포용력 등을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분명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시각장애라는 정체성이 안타까워서 아마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겠죠. 저를 볼 때 시각장애가 가장 먼저 보이시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음을 던져볼게요. 장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상한 질문을 한다. 시각장애인이면 당연히 눈에 장애가 있으니까 지금 강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간 거예요. 방향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기 앞에 오는 이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탈리아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어 장애인이신가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임산부는 장애인일까요? 좀 전 질문에는 약간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임산부가 장애인이냐라는 질문에는 임산부 장애인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임산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면 임산부는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임산부가 장애인이지?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해서 쇼핑몰에 갑니다.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내릴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장애가 발생한 거죠. 일상생활 중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라는 의미를 너무 좁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체적 능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장애인이지.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탈리아에서 질문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언어 장애가,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성능 좋은 통역 어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탈리아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없는 거겠죠. 임산부에게 승하차 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허락해 준다면 그 임산부가 차에서 내리고 탈 때 장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건물에 경사로가 있다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건물에 출입함에 있어서 장애는 없는 것처럼요. 장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만약 제 눈이 수술을 해서 나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저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 한 명에게만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스마트폰이 개발돼서 세계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서 장애가 줄어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의 신체가 아니라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회 곳곳으로 둔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장애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쇼핑하다가 프리 사이즈 때문에 짜증나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전혀 프리하지 않은데 프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 마음을 프리하지 않게 하는 그 프리 사이즈. 황당하잖아요. 예, 극히 일부만 맞는데 자유롭다라는 걸 붙여놨다라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프리 사이즈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비시각장애인의 눈에 맞춰서 설계된 세상, 전혀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햄버거를 주문할 수 없고 영화관에서 티켓도 살 수 없습니다. 도어락이 터치로 돼 있어서 저희 집 현관을 못 열 때가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장애는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맞는, 우리는 프리 사이즈가 아니라 더 다양한 사이즈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자랑 한 가지를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하시죠? 예. 저도 저 스스로 굉장히 장하거든요. 제 연애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교포, 그러니까 한인 2세예요. 그리고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여자친구는 비장애인입니다. 연애를 10년 했어요. 미국에 공연하러 갔다가 너무 제 이상형이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였어요. 네, 왜 차였을까? 내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의 거절의 이유는 다른 거더라고요. 나는 장거리 연애가 자신 없는데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리는 더더욱 자신이 없다. 굉장히 신선한 거절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이 거절의 이유,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매력을 더 뿜어냈어요. 그랬더니 제 매력을 이기지 못한 여자친구가 역으로 저한테 고백을 했고, 제가 그래 사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10년간 연애를 하면서 저희는 많은 편견과 좀 부딪혔어요. 저희 두 사람을 처음 만난 분은 제 여자친구를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천사 같아요, 너무 착해요, 이런 얘기들. 저도 되게 착하거든요. 저 되게 천사 같거든요. 근데 왜 여자친구한테만 착하다고 하시는 거지? 네, 이유는 뭐 뻔하죠. 그런 편견과 부딪히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여자친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시각장애인이잖아. 그런데 나랑 사귀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어?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왜 나랑 사귄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니까? 나 그냥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냥 사람, 그냥 가수 이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